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입니다. 사람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변해. 무슨 말이야.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사람인데. 사인님은 어느 쪽을 믿는 편이세요? 사실 꼰대든 팔랑귀 변덕쟁이든 둘 다 문제긴 하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생 잘 산 대개의 사람들 제때 바람직하게 변할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은 끌려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삶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김대수 교수의 신간,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대수 저자는 카이스트 생명공학부 교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과 동물의 집착과 소유욕을 만드는 뇌신경회로를 발견해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강의도 곧잘 해서 뇌과학은 신비하고 재밌는 것이라는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머릿속이 궁금해. 대체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생각대로 내 자신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결과를 보이지 못하면 자신의 뇌를 의심하기도 하죠. 책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은 통칭 이 머리라고 불리는 뇌에 관해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지식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뇌의 작동 원리 4가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최소 정보량의 법칙. 사인님 지금부터 떠오르는 꽃 이름 10가지를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한 5, 6가지쯤에서 주춤주춤 하게 되시죠? 이번에는 이 떠올렸던 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 내가 생각보다 꽃 이름밖에 아는 게 없구나 깨달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 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다 라는 느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꽃 이름만 아는데도 나는 그 꽃 다 아는 것 같죠. 아주 최소한의 지식만으로 뭔가를 구분한다는 거, 하나를 깊게 알기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안다는 게 바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가 날카롭고 호랑이처럼 저건 맹수다, 얼른 피하자. 판단이 신속해야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본능 연결의 법칙. 뇌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연결된 지식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군인가? 적군인가? 내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최소 정보로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안다. 나는 다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현타가 오죠. 이런 현상 결혼 전후의 배우자에게서 특히 많이 보입니다. 저자는 결혼 전에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게 뇌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현실에서의 갭을 극복하기가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일반화의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와 고양이 구분하는 게 인공지능한테는 제일 어렵대더라. 어린아이한테 이 개나 고양이 서너 마리를 보여주면 상당히 다르게 생긴 종류의 개나 고양이를 보더라도 저건 개야, 고양이야 확실하게 구분해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르게 생긴 나무지만 아, 저거 나무야 알아차립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뇌에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들이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자극을 받아도 이 연결된 신경들이 다 같이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흥분된 신경들끼리 연결이 된 시냅스가 점점 그를 통해서 강화되면서 과거에 봤던 물건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난 놓고 기억자를 떠올리거나 고양이 다리만 보고도 고양이 전체 모양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패턴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봤을 때 모양에서 어느 정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도 채워서 완성을 시켜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얼굴 알아볼 수 있고요. 특정 부분이 좀 이렇게 비워져 있거나 지워져 있어도 대충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완성, 이 빠른 판단에는 유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인식에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 웃는 얼굴이라든지 친절한 맛이라든지 좋은 매너를 갖춘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사기꾼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뇌를 보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패턴 분리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상상과 현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구별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조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 속의 거울 뉴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따라하는 겁니다. 종종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품을 따라한다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과 감정이 동일시돼서 울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인간은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처럼 무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죠. 이런 동조는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판단에서도 일어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인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이자 변혁은 농사를 지으면 모두 다 같이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누군가의 명제에 모두 다들 동조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해서 그렇다라고 동조하는 이런 현상은 사실 오늘날 더 현저하게 보여지는데요. 남들이 다 한다니까 겁도 없이 묻지마 투자에 동참하거나 평소에는 상당히 윤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에 동조를 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저자인 김대수 교수는 특히 이 사회적인 게임에 있어서 동조에 의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내 결정이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막연한 동조인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죠. 뇌의 네 가지 작동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뇌는 게으르면서도 아는 척 하려고 들고 섣부른 판단 가능성이 크면서 또 쉽게 휩쓸린다. 참 부실하고 엉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신경세포가 정보를 처리하려면 생체 에너지인 ATP를 분해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2880kJ의 에너지가 쓰이고 남은 것들은 열로 발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를 많이 처리하면 열이 과다 발생해서 이 뇌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지식 저장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정보만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생존에 효율적인 뇌작동 원리에도 불구하고 뇌는 종종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고 치밀한 판단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이 뇌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뇌에 끌려가지 않고 뇌를 길들여서 확장시켰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뇌 또한 주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인님들도 이 책 읽어보시면 뇌과학 생각보다 유용하고 참 재미있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